10,000번 죽어 마땅한 죄가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감옥 안. 29. 조선 최강의 장군이 스스로 죽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3년상도 있고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단 한 번도 내 이름으로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역적으로 몰려 죽어야 했을까요? 왜 그는 끝까지 역모를 부인하다 죽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이 숨기고 싶었던 가장 비겁한 살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선이 기다린 영웅 1592년 임진왜란. 조선 팔도가 불타던 그해 광주 석저촌의 한 청년이 칼을 들었습니다. 25살 김덕령. 그는 원래 무인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혼 선생 문화에서 글을 읽던 선비였고 어머니 3년상을 지내야 하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부산에서 한양까지 단 20일 만에 점령했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형 김덕홍이 먼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동생아, 나라가 이 지경인데 상복을 입고 앉아만 있을 수 있느냐. 김덕령은 눈물을 흘리며 상복을 벗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3번 절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청년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말을 타면 바람 같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라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이 기다리던 영웅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너무 빨리 커진 이름. 1593년 권율 장군 휘하에서 김덕령의 의병은 합류했습니다. 선조는 직접 이코 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낸 글자. 26 청년에게 준 파격이었습니다. 왜군들조차 그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에 김덕령이라는 장수가 있다더라. 그가 있는 곳엔 가지 마라. 전라도 백성들은 그를 신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덕령 본인은 불안했습니다. 형 김덕홍은 전사했고 자신은 아직 단 한 번도 큰 전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높을 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594년 9월 고성 지방에서 왜군 200여 명이 백성을 습격했습니다. 권율은 김덕령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가거라. 김덕령은 2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군을 한 명도 베지 못했습니다. 대신 잡혀가던 백성 50여 명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김덕령은 참담했습니다. 나는 공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데 세상은 그의 이름만 기억했습니다. 위험한 명성. 조정에서는 김덕령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조판서 이시연, 경상우병사 김응서. 이들은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김덕령의 명성이 너무 높습니다. 전공도 없는데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듭니다. 위험합니다. 선조는 침묵했습니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동안 의병들이 너무 강해지면 전쟁 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곽재우, 홍계남 같은 의병장들은 왕의 명령도 듣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김덕령은 더 위험했습니다. 전공은 없지만 백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선조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자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몽학의 난. 1596년 7월 충청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몽학이라는 자가 선조를 폐위하고 새 왕을 세우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군은 김덕령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김덕령 장군도 우리와 함께한다. 곽재우, 홍계남도 합류할 것이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김덕령의 이름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조정은 즉시 도원수 권율에게 명령했습니다. 김덕령을 보내 반란을 진압하라. 김덕령은 출병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도착했을 때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반란은 이미 진압되었습니다. 김덕령은 진주로 회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함정, 반란군 수계한현, 유규, 이엽. 이들은 체포되어 문초를 받았습니다. 누가 배후인가?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김덕령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가장 그럴듯한 이름을 댔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충청도 순찰사 종사관 신경행이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덕령이 반란군과 내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즉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김덕령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 도망가십시오. 이것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김덕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가면 역적이 된다. 그는 스스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의금부 감옥으로 6번의 고문 의금부. 김덕령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자백하라. 이몽학과 내통했지? 아닙니다. 첫 번째 고문. 다리에 새꼬챙이를 박고 나무로 지식입니다. 장사령.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백하라. 아닙니다. 두 번째 고문. 더 세게, 더 오래. 피가 감옥 바닥에 고였습니다. 자백하라.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정은 미쳐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백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덕령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6번째 고문. 1596년 8월 초하루.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진 청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은 10,000번 죽어 마땅한 죄가 있습니다. 어머니 3년상도 있고 칼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불효했습니다. 충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적은 아닙니다. 그날 밤 김덕령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조정의 당황. 김덕령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조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백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그 정상을 억울하게 여기고 용맹을 아까워하였다. 대신 최항이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김덕령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맹 때문에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덕령이 무고하다는 것을. 하지만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명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급히 김덕령의 부하들을 달랬습니다. 부장 최담령에게 김덕령의 군사 지휘권을 넘기고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진중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김덕령의 부인 흥양이 씨. 그녀는 담양 추월산 보리암 근처 20m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쫓기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춘상곡 김덕령은 죽기 전 한 편의 시조를 남겼습니다. 해 불이 나니 못다 핀 꽃다 붙는다. 점에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에 내 없는 불이 나니 끌 물 없어 하노라. 봄산에 불이 나면 물로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도 없이 타오르는 내 마음속 억울한 불은 어떻게 꺼야 합니까?
65년 후의 진실. 1661년. 현종 2년. 김덕령이 죽은 지 65년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한 대신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덕령은 무고했습니다. 신원해야 합니다. 현종은 허락했습니다. 역적의 누명이 풀렸습니다. 1788년. 정조 12년. 다시 127년이 더 지난 후 정조는 김덕령에게 충장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몸을 위태롭게 하여 임금을 받들었기에 충이요. 무에 능하고 몸가짐이 진중하기에 장이라 한다. 하지만 김덕령은 이미 192년 전에 죽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침묵. 1965년. 광주 무등산. 김덕령의 무덤을 문중 선영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적이었기 때문에 혼자 멀리 떨어져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밤중에 관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369년이 지났는데 시신이 썩지 않고 생시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한이 서려서다. 사람들은 급히 사진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진기가 도착했을 때 시신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기록되고 싶지 않다는 듯. 김덕령은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지만 나라는 그를 역적으로 죽였습니다. 명성이 너무 높았고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역모를 부인했습니다. 6번의 고문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